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로저 공직선거법 AS 특강 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 그 AS 특강 7까지 찍고 텀이 조금 있었는데요. 일단은 다행히 5월 말에 나온 헌재 결정에서는 공직선거법 관련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있었으면 공직선거법 그 관련 헌재 결정을 문제로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 14번, 15번은 오늘 나가는 프린트 앞에 써드렸듯이 오늘의 컨텐츠 해서 14번은 우리 그 앞에 이어서 문제 쭉 해오던 거에서 조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선거권과 피선거권 조문. 15번은 선거구역과 의원 정수. 자, 14번 문제 보시면 바로 여러분들도 느끼실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늘 즐겨 하던 대로 옳은 것은으로 가급적 문제를 만들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한 그 취지는 문제를 가급적이면 지금 어떤 우리 그 공직선거법 관련 제 책이든 어떤 기출 문제집이든 제 부서법령 집이든 나오지는 않았는데 나올 만한 중요한 것으로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억지 빼고. 물론 숫자 바꾸는 건 억지 문제 중에 하나긴 한데 그거는 억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숫자를 랜덤으로 교수님들께서 아무거나 아무 상관없이 막 바꿔놓기 때문에. 그런데 가급적이면 문제는 조문을 이용한 문제는 붙어있는 그 많이 붙어있는 기존의 기출 문제랑 똑같은 건 이렇게 특별하게 연습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는데 한 번쯤은 나오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그 특별한 대법원이나 헌재 결정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금 9월 달에 있는 국가 7급의 또 공직선거법 문제가 또 25문항으로 늘었으니까 그때까지 최대한 많은 문제를 AS 특강으로 제가 계속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니까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7급 보시는 분들. 자, 7급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헌법 최신 판례 컨텐츠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여유가 있으면 부서법령까지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려요. 자, 오늘의 문제에서는 선거권, 피선거권은 전형적인 그 패턴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학습하셨는데 아직 똑같이 나오지 않은 몇 개의 기출 패턴이 하나 남아 있어요. 이 관련된 조문들 중에. 그 중에서 눈치는 채셨겠는데 기억은 어디가 틀렸어요? 딱 읽어보면 최신 바뀐 법 됐고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체류자력 3년 딱딱 체크 들어갈 겁니다. 경관 외국인 해당 지자체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및 장 마지막 고비까지 이거 다 맞는데? 라고 하고 있는데 어디가 틀렸어요?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피선거권이 있는 게 아니죠. 이 요건을 갖추면 선거권이 있는 거야. 제일 많이 물어봤던 포인트는 숫자보다 얘를 국회의원 선거까지 집어넣었을 때 많이 기출이 됐죠. 그래서 쭉 요즘은 이런 패턴들의 한 글자 바꾸는 패턴들의 문제가 여러분 헌법에서도 많아요. 어렵건 쉽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짜증나는 기출 지문들이.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던 숨은 그림 찾기. 한순간 쑥 읽고 지나가면 틀릴 수 있는 그런 지문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선거일 현재 5년 맞고 실제 시험장에서 체크하는 포인트들이에요. 40세 맞고요. 국민은 대통령 피선거권 맞고 이 경우 공직선거법 조문에 있는 거예요.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 거주 기간으로 보지만 앞에는 맞았네. 누구 했어요? 이전 대선 때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하고 들어왔을 때 그 유엔 사무총장 하던 기간을 인정해줘서 이 법에 의해서 기간은 충족이 됐던 거야. 사퇴해서 그렇지 나중에. 보지만 앞에 맞고 국내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요 두 개가 같은 조문에 같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해설로 보세요. 본다. 됐고
디귿도 한번 실제 시험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답은 쉬워요. 뭐 지금 답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그래서 이 조문 볼 때 그런 것들은 다 체크하신다고. 60일? 60일. 이런 것들은 실제 시험장에서도 빠르게 체크해. 25세. 지방 의원 자치단체장 피선거권. 다 맞는데? 가로 볼까?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 전 60일 후에 귀국한 자. 60일. 이거 90일로 바꾼 게 기출 패턴에 그 조문집에 있어요. 얘를 90일로 바꿔놓은 기출 지문들이 선거일부터 계속해서 선거일까지. 눈치채셨죠? 해설 안 보고도.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랑 가로 안에 있는 선거일부터 계속해요. 해설처럼 선거일 현재와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을 때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까먹으셨나요? 28, 22부터 5일간이죠. 우리 저기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38조가 어디가 있습니까? 37조가 64페이지 조문집 아니면 조문만 갖고 계신 분들은 37조 선거인 명부 28, 22부터 5일간 요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이에요. 이때부터지 가로 안에랑 얘랑 바꿔놨단 말이에요. 얘 그 디귿의 조문의 피선거권에서 16조 1항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런 숫자는 90일로 바꿔놨어요. 이미 16조 파트에 가보시면 조문집 문제 붙여놓은 거에서 90일로 국가 구급 2013년도 자 조문집 최종병기 조문집 34페이지에 얘를 90일로 바꿔놓은 거는 이미 있어요.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낸 거는. 근데 이렇게 바꿔놓은 건 아직 없습니다. 이 AS 특강 보시고 끄덕여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네. 기출 안 된 바꿀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자 리을은 정답으로 구성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어디 선거일 현재예요. 그래서 예상 지문으로 만들어드린 기본 그 조문집에 있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선거권 있는 자 없는 자 이게 쭉 봤는데 나머지는 다 중복된 지문들이에요. 기출문제집이나 조문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번 문제. 여기도 이제 통틀어서 제가 앞 나온 걸로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옳은 거. 1번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꼭 한 번은 비례대표 시도의원은 전국 단위. 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전국 단위라는 게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요 시도의원을 체크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전국 단위가 아니지. 그다음에 비례대표 자치구 시군의원 당의 시도 단위 아니에요. 당의 자치구 시군 단위입니다. 해설처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얘를 왜 14로 내가 바꿨을까요? 100분의 10.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본 걸로 바꿔야 속기가 가장 쉽거든. 공부할 때 조문 언저리에 있는 앞뒤 조문으로 하나는 100분의 10이 있고 하나는 100분의 14가 있잖아. 그걸 싹 바꿔놓으면 이렇게 속을 수가 있다고.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는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4. 이 14는 어디에서 나와요?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에서 나오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해설처럼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는 100분의 10. 그러면 22조 조문 22조나 조문집 페이지로는 42페이지 보세요. 자, 42페이지 오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22조에서 100분의 14가 나온다는 걸 시도의회 의원 정수 지금 문제로 만든 비례대표 시도의원 요 비례대표가 아니라 시도의원 의원 정수. 자, 그래서 100분의 10하고 100분의 14를 이렇게도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꼭 이 패턴 기억해 두시고요. 요 1번, 2번 같이 한 번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이건 제가 볼 때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은 사실은 1, 2번이 더 높아요. 이렇게 바꾸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3번처럼 바꾸면 보시면 중선의장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결혼이 발생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위원을 선정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앞에는 맞게 패턴을 바꿨겠지 제가. 요 앞에까지는 맞도록. 자, 뒤에 거는 딴 데 있는 걸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이 조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속기 쉬워요. 제가 기출 배제하고 지엽적인 거 배제하고 문제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 요청받은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봤거든. 그 조문에서. 보실래요? 해설에는 두 조문만 24조 두 조문만 실어드렸는데 조문집 또는 조문 24조 조문집 44페이지 45페이지 두 개에서 일단 해설로 이렇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24조 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위원회 선정 등에 관해서는 우리가 읽지 않은 사항을 준용해. 그 사항은 얘가 아니에요. 이 사항은 뭐냐면 그 국회 소관 상임위 또는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절차 있어. 아니 그 구성 요렇게 통보하고 그 사항을 준용하는 거지. 얘는 어디서 툭 튀어나오냐면 구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 획정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야 돼. 이 두 개를 크로스로 섞어놓은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억지는 아니에요. 이거는 어거지 지문 아니에요. 나오면 대박입니다. 이런 것. 이렇게 하는 문제가 공직선거법에도 있고요. 헌법은 많습니다. 아무튼 비슷한 거 이렇게 끄집어다가 한 문장으로 만들고 틀리게 만들고 맞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시험 아주 출제 패턴이고 4번은 이제 정답 지문으로 만들려고 한 것도 있고 하나 설명드릴 게 있어서 읽어보시면 하나의 자치구 시군의원 지역구에서 그러면 기초의원이라는 걸 먼저 캐치하셨죠. 그 다음에 선출할 지역구 자치구 시군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이야. 우리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취하고 있어요. 선거구에서 한 선거구에서 한 명, 그리고 무조건 최고 득표자만 한 표라도 그렇기 때문에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인데 퀴즈는 아니고 옛날 그 기출 지문에서 사법시험이에요. 우리나라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가 OX 지문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있는데 어디? 있다 물어봤어. 있는데 어디? 기초의회 의원 선거. 여기. 그렇게 해서 헌법에서도 이 조문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그냥 이걸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머지 지문들을 가지고 억지로 중원부원 해가면서 중복된 지문을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혹시라도 걸릴지 모르는 기출 이사 패턴으로 제가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벌써 15번까지 왔어요. 중간에 판례 지문이 헌재 결정 대법원 판례가 하나씩 들어가 있긴 한데 최신 판례. 자, 6월 말에 혹시 모를 헌재에서 공직선거법 조문 관련 늘 1년에 몇 개씩은 위헌이나 불합치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문제를 위해서 합헌이나 각각 빼고 합헌이나 기각된 그런 판례도 있으면 제가 반드시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예상 지문으로 만들어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문제 풀어봤고요. 자, 체력 관리 잘 하시면서 이번 여름을 잘 지내셔야 9월 11일 날 국가 7급 선거 직렬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헌법 콘텐츠 안 보시는 분들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6월 5일 토요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한 하루 정도 남들처럼 약간의 그 감기 증상과 그 근육통 해열제 먹고 나았고 이제 2차는 8월 달에 이제 그 접종 맞으면 바로 오거든요. 어플로. 그래서 인증 어플에다가 이제 제가 인스타에도 올려는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접종 시기 오시면 잘 맞으셔서 빨리 올 겨울 정도부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스크 벗고 강의하고 듣는 그런 시절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시험을 끝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